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그 18주차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직 스터디원 분들께서 안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네 웰 오더링 프로퍼티부터 그 정의 적는 연습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어, 그 데피니션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음, 어, set S is said to be well ordered if 음, every subset A, 음, 그 모든 subset A에 대해서 그 A has 제일 작은 원소를 갖는다. 그가 되고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음, there exists 그 M 이렇게 하고 그 such that 어떤 의미냐면 for every X A에 대해서 이제 그 well ordered property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약간 어색했나 봤더니 새로 쓰기가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잠시만요. 음, 그 마지막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set is said to be ordered 맞고 if every non-empty subset A non-empty가 빠졌네요. 얘가 아이고 음, non-empty subset A 근데 사실 그 자연스럽긴 한데 저는 이렇게 써주는 걸 좋아해요. non-empty subset 이거 제가 빠뜨린 거죠. 음, 이렇게 써주고 has the list or list element 맞고 in other words there exists
on element 그 M이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도 디테일이 또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such that 음, for every x에다가 x보다 무조건 작은 m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살짝살짝 하지만 되게 중요한 관사 그리고 그 원소 그리고 MC셋이 아님을 이제 명시하는 부분이 조금은 중요했다. 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어, 두 유리수 사이에 아니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하나 존재한다. 이거를 증명을 할 때 n분의 k를 만든 다음에 아니요. n분의 k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k를 결정을 할 때 k의 그 범주를 그 정수 바로 n분의 k를 안 잡고 k가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완료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또 증명을 하면은 그 너무 또 느려지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정거를 보시고 그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이게 where ordered property가 지금 사용된 거거든요. 사실상 지난 주차 신기수에서 그게 언제 사용됐냐라고 하면은 K의 범위를 음, 우리가 NR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잡았었어요. 어, 혹은 뭐 NR에다가 NK, NR 플러스 1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난 주차 뭘로 잡았는지 한 번만 그 확인을 하고 올게요. 음, NRK. 아, 네, NRK로 이렇게 잡았었네요. 어, 뭐든 상관은 없지만요. 어차피 그 1만큼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서 이제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 그쵸? 여기서 웰오더드 프로퍼티가 어떻게 쓰이냐면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정수는 무조건 일씩 떨어져 있다에 기반해가지고 어, 이 한쪽을 어느 범위에서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제일 작은 거를 하나만 딱 뽑을 수가 있다. 최소가 그 기준점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게 이제 सब셋이 되겠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지 않고 더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도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항상 뽑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수 자체가
이산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well ordered property는 이렇게 잘 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왜 우리는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혁선 선생님은 천장함수를 도입해가지고, 저 때는 이제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정수 부분으로 그냥 내려버려가지고, well ordered property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상으로는,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정수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정수와 소수를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정수를 만들어버리는 생각으로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이 이제서야 명확히 섰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원래 질문. 왜 우리는 그 목적이 n분의 k를 이 꼴을 만드는 게 그 문제 풀이의 목적이었거든요. 왜 n분의 k로 바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거는 되게 이제, 장혁선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그러면은 그 연습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네,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ell ordered property를 그 힌트상에서는 그냥 한 줄로 적고 이제 우리가 이런 힌트가 있나 보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definition을 먼저 확실히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well ordered property 그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어, 그 S를 한 셋으로 보고 예, 음, 그러니까 이걸 왜 ordered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음, if 그 known that A 그러니까 그 S의 부분집합 A를 생각을 해가지고 음, 여기서 얘가 그 최소원수를 갖는다. 그 최소원수 하나를 갖는다가 이제 정의고 이걸 다시 말하면 어, in other words, there exists 음, an element M 이게 A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for any X 그 서치 that을 안 썼네요. for any X 이게 에 대해서 M이 X보다 작다. 그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For every X 네 맞네요.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은 그 지난주 차 때, 그 증명을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하나 뽑는 증명을 완전히 완료했는데요. 이게 엉겹결에 웰 오더드 프로퍼티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그 모르고 그냥 엉겹결의 증명이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생각해야 될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맞춰버리는 그 굉장히 꼭 그 밟고 넘어야 가는 그 디딤돌을 안 밟고 가면은 결국엔 그 디딤돌이 나중 발판이 나중에 가서 밟았어야 됐는데 하고 이제 그 발판을 못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왜 일단은 그 웰 오더드 프로퍼티를 잘 못 쓰고 갔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정의를 안 짚고 가가지고 가 일단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이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써졌냐라고 하냐면요. 그 저희가 음 우리가 원하는 꼴이 n분의 k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어 그 왜 이거를 한꺼번에 고를 안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K를 생각을 했었고요. 어, NR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K의 범위를 잘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일단 K를 우리가 임의의 정수로 뽑았고요. 그 임의의 정수의 속성 중에 그 정수는 이 well ordered property의 그 데피니션을 만족을 해요. 왜 만족을 하냐면은 그, 이게 두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데 일단 이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만족을 하면 이제 well ordered property가 잘 작동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K는 정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이제 K는 정수니까 다 떨어져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을 거고 어떤 범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얘가 뭐든지 간에 지금 차이를 1을 더한 차이를 줬기 때문에 이게 정수의 속성이죠. 더하기 1, 정수는 더하기 1을 반복을 하거나 반복해서 빼는 건 이제 덧셈의 역연사안이니까 사실상 그냥 더하기로만 얘기를 한다면 정수는 그냥 1더해서 만드는 숫자책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수의 특성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세팅 하에서는 다 떨어져 있고 왜냐면은 더하기 1이라는 걸로 통해서 이산성 만족하고 K는 그 중에 정수고 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well ordered property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 이렇게 대수적 조작으로 증명할 때 이렇게 하고, 왜냐면 n분의 k니까 뭐, 그냥 n으로 나눈다. 우리가 자육 선생님하고 저하고 슬랙에서 한 한 달 전쯤인가는 그냥 그 n분의 k 꼴 맞추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일단 작동을 하는구나까지 이제 슬랙에서 그 대화를 나눴는데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니 이런 게 있었구나가 됐습니다. 혹시 장혁 선생님 여기서 그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분이 오셨는데 이준석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근데 왜 안 뜨시? 네. 이거 또 큰일 날 뻔했다. 이 화면이 다 나와야 되는데 장혁선 선생님만 계속 보고 계셨네요.
네, 이준 선생님, 이동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장혁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 내용 그냥 빠르게만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작하자마자 그 저희가 사실 그 증명을 지난 주차에 끝냈잖아요. 그 교실수사에 유리수 하나 있음을 보여라.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 보였던 갭이 그 힌트상에서 웰오더드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된다가 있었고 저희가 대수적으로는 그 증명을 완료하는 와중에 이거를 알게 모르게 그냥 썼었어요. 우- 근데 뭔지 몰랐죠. 그 이게 어디서 웰오더드 프로퍼티가 쓰인 거야? 혹은 아 이거 안 쓰고도 증명이 되네? 약간 이런 종류 그러니까 완전히 구체적으로 그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 진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정의부터 확실히 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고 그 증명기초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마 저희가 그 나아가서 뭐 위상수학이니 더 어려운 집합론이니 더 어려운 수학을 그 사실 어렵다고 별로 생각 안 드는데요. 그 추상대수나 이런 것도 그 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접할 때 무조건 정의부터 짚고 갔어야 됐는데 아, 그냥 힌트상에 있나 보다 하고 그 정의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컸다. 엄청나게 크리티컬했다. 항상 그 어떤 수학적 대상을 대할 때든 정의를 먼저 짚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풀고 맞췄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악순환이 생길 뻔했는데 그 약간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그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그 잡소리 그만하고요. 그 정의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아무런 그냥 셋이 있어요. 그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근데 얘가 웰 오더드하게 그러니까 잘 정렬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으려면 일단은 얘는 그 논 엠티 셋이어야 돼요. 그럼 공집합이면 원소가 없는데 뭐 정렬이 되든 말든 알게 뭐야죠. 그래서 그 논 엠티셋이면서 또 그 안에 전체도 물론 성립을 해가지고 이제 는이 들어간 거고 그 지금 집합기호 중에 는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안쪽에서도 그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 그 어떤 집합에서 몇 개를 그냥 뽑았을 때에도 그걸 이제 सब셋이라고 하는데 그 सब셋이 뽑았을 때마다 항상 그 가장 작은 원소를 들고 있다. 가 이제 well ordered property가 정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숙한 그 특징 기호 그리고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뽑았느냐 혹은 전체를 생각하느냐에서 이제 뽑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특징으로 그 어떤 한 그 S라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인 A의 한 원소를 하나 뽑으면 걔는 그 A라는 집합의 어떤 애들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제일 작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한 문장으로만 얘기하면은 어떤 집합에서 최소 원소 뽑을 수 있으면은 well ordered property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n분의 k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k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왜 n분의 k를 생각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을 할 내용이고 K를 뽑았고 그 범주는 이렇게 정해졌고 왜 이렇게 잡았는고 하니 K를 임의 정수로 뽑았고 그 NR은 우리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좀 이상한 애란 말이죠. 왜냐면 N도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로 그 우리도 뭔지도 몰랐지만 이제 어
그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저번에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거 잡을 때 좀 되게 라지 이너프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가 이제 정말 타당한 질문이었고, 근데 일단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넘어갔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가 왜 그거를 이제 또 웰 오더드 프로퍼티랑 연관이 되고, 심지어 이제 스터디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거는 지금 이 웰 오더드 프로퍼티는 귀납법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귀납법을 균합법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이산적이고 기준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너무 뛰어넘어갔고요. 그, 어, 그 연관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샜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K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NR 플러스 1을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정수의 특성인 게, 정수는 정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더하기 1로 만들어지는, 혹은 역방향으로 빼기 1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꾸로 1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 정의가 되는 수체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정수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기술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정수라는 집합이 웰 오더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수가 이웰 오더 프로퍼티를의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산적이어야 웰 오더 프로퍼티가 만족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유리수면 이거는 그냥 네, 얘기하겠습니다. 뒤에도 어차피 연관되는 내용인데 유리수면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조밀도가 달라요. 왜냐면 얘는 나눗셈으로 만들어지는 그 곱셈으로 정의가 되는,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연산에서 들고 있는 거는 덧셈이랑 곱셈밖에 없고, 사치는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약간 독감이 심하게 와가지고 약간 오늘 목소리가 별로 이상합니다. 사치는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뺄셈이랑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의 역연산이라서 그냥 그 사실은 이층연산이고, 그 이층연산에서 물론 나중에 뭐 수상대수 가면은 그 연산을 또 새롭게 정의를 하긴 하는데 아직은 뭐 상관없고, 그래서 연산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두 개. 근데 그 덧셈 연산과 관련한 그 정수의 속성에서는 이산적인 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얘네의 성질이에요. 왜냐면 따로 떨어지는 그게 그걸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유리수는 이게 이산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안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계속 나눗셈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하면 그 다 이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수를 잡으면은 그 다음 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정수는 그냥 1을 더하면 다음 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유리수는 이 수 사이랑 이 수 사이 정수는 이게 딱딱 떨어지죠. 근데 유리수는 항상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면은 얘네 둘이 한 칸씩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를 잡아버릴 수가 있고, 또 얘랑 또 그 가운데를 잡아버릴 수 있고, 또 얘랑 잡은 다음에 또 그 가운데를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밀도가 달라버리고, 이 점에서 유리수는 연속적이고 기준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 잡아도 얘보다 더 작은 얘랑 또 작은 애랑 그 유리수를 만약에 0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सब셋으로 유리수의 सब셋으로 그냥 미친 듯이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나눗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눠버리면은 이거는 나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 아닌데 걔보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더 작은 했는데 그럼 나는 걔를 유리수로 잡을래. 라고 해도 아닌데 걔보다
2분의 1 작으면은 또 작은데, 가 이게 이제 무한히 반복이 돼버려서 얘를 이제 연속적이라고 하고 기준점이 없어버리고 그런 점에서 그 이렇게 이산적이고 기준점이 명확하면은 우리가 K를 기준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K보다 얘가 뭐가 됐든 그 정수의 성질로 한 칸씩 그냥 그니까 어떤 정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리수랑 어떤 자연수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뭔지 몰라요. 얘는 뭐 무리수야, 유리수야 몰라요. 그치만 1보다 더한 그 갭이 플러스 1이라는 갭은 약간 정수상에서는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그 다음 정수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약간 이 간격 안에 못 들어오니까 정수는 플러스 1이라는 간격 안에 있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그거를 보장해 줘서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고 혹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장윤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셀링 펑션이라고 하는 바닥 함수 혹은 천장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그냥 정수를 뽑아내버리는 정수 부분이랑 너가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정수 뽑아내가지고 K 만들어가지고 그 n분의 K 만들래로 이제 접근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정수 개념을 도입을 하긴 한 거고 그 점에서도 뭐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잘 사용됐다라고 그런 관점 하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정수가 웰 오더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그냥 부등식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했냐 아니면은 천장함수 개념을 가지고 그 정수 특성을 사용해 가지고 어 논지를 이끌어 나갔냐. 저는 되게 처음에는 한 달 전에는 이거 좀 되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냥 그러니까 표현법이 달랐지. 사실은 정수의 속성, 이산적이고 기준점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혹은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가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근데 최근에 배웠던 직관 중에 약간 요런 게 있었어가지고, 혹시 이미 생각하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도 네, 한번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R이었죠? 네, R과 네, S 요거가 저희가 실수로 잡혔던 거가 맞죠? 근데 저는 뭔가 엄밀한 이런 증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조금 저가 와닿아서 약간 이게 도움을 제가 받았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R이 여기 있고 S가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이 틈은 뭐 얼마나 클 수도 있고 얼마나 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뭐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틈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R에다가도 N을 곱하고 S에다가도 N을 곱했을 때 이제 그 틈을 1만큼 벌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니까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과 S에 각각 숫자를 2를 곱했을 때 2R, 2S가 되는데 이때 이 틈은 이때 처음에 틈을 뭐 A라고 하면 이 A보다는 더 커진 틈이 된단 말이죠. A
프라임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들어오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틈을 만약에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임의의 자연수를 곱했을 때, 아, 더 큰 자연수를 곱하면 틈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 틈을 1만큼은 최소 되게끔 벌리는 지점이 생기겠네라는 거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저는 그 연관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직관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해 주셨던 부등식이 아, 저렇게 되는 애는 무조건 있겠구나가 저는 그때 좀 와닿았어가지고, 네, 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네.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차는 이제 죄송하게도 그 증명 기초를 못 할 것 같고요. 다음 회차 때 그 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방금 딱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데피니션 하고 어 그거에 따른 그 직관이 지금 딱 이동주 선생님께서 어 그 웰 오더드 프로퍼티랑 연관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정확히 동의를 합니다. 그 틈을 만든다. 그리고 저도 그냥 이거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뭐야. 그리고 예전에는 한 한두 달 전에는 그리고 더 오래 전에는 증명기초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어차피 이거 해석학 공부하면은 그때 확실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구체적인 문제 보는 와중에 그 어차피 그 저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무언가상 모든 수학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에서 관련된 것들은 정의 하나 찾아보고 정의 하나 내 걸로 만들고 얘 정의의 이면은 뭐가 있나 살펴보고 뭐 결부시킬 건 있나 보면서 이제 하면서 되는데 그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 여기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틈을 만든다라는 개념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더하기 1 때문에 이제 그 수학적 기납법하고도 연관이 된다까지만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또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그 스터디상에서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슬랙에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나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 네,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모든 스터디원들이 이해가 가능한 그 범주의 문제 하에서 그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만 이제 조건을 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 없으면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네네. 죄송한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 이 문제 하나로만 좀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웨로더드 프로퍼티가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너무 좋은 좀 질문입니다. 명확, 그거를 이제 다음 단계에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네. 그, 사실 웨로더 프로퍼티는 결국에는 뭐, 이 부등호라는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작은 수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네. 원소에 대해서 가장 작거나 같은. 네. 뭐,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는 결국엔 가장 작은 무언가인데,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네. 그 작은 무언가가 왜 필요해서 지금 아, 웨로더 프로퍼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 그거 사실 네.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지금, 어,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자체가 웰 오더드 프로퍼티를 말하고 있다가 이제 정확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K를 확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K가 R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N분의 K인데 N분의 K가 R보다는 크고 S보다는 작게끔 만들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게 그 어, 지난 그 증명상에서 어, 이 부분은 이제 S보다 작다. 그러니까 n분의 k가 s보다 작다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n분의 k는 r보다 크다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k를 임의의 그 정수를 잡았으니까 어 얘가 이 범주 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데 음 k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도 더하기 1, 그러니까 n 곱하기 r이 뭐든지 간에 이 1이라는 간격 하에 둘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점이 k가 된다라는 점에서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쓰였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도 이게 가능은 한데 그 의미상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n분의 k를 왜 한 번에 바로 잡으면은 그 유리수랑 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정수의 성질로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만 답안을 만약 만들으라고 하면 정수의 성질을 정수의 큰 특징으로서 그 웰오더드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k를 확정시킨다. 가 이제 저는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만약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저도 그냥 대수식으로만 만져도 당연히 잘 답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이 부분,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하고, 그러니까 이 더하기 1이라는 간격을 생각하고 거기 중에서 K가 뭐 이 간격 중에서는 가장 작은 정수다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모를 어떤 NR이 있고 NR보다 1보다 큰 얘도 뭔지 모르겠는 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K가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어 더하기 1이라는 속성 안에서는 K는 무조건 그 가장 작은 정수다.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NR 플러스 1보다 다 작은 또 다른 정수가 있는 걸 보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장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말을 꼬였네요. NR 플러스 1보다 작은 정수가 K보다 크면서 또 있지도 않고, 어, NR보다 큰 정수가 얘보다 또 더 작은 정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냥 K가 여기서로서는 이제 더하기 1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K는 가장 작고, 음, 얘보다, 네, 이 범주 안에서는 가장 작은 그 정수임을 지금 보장하고 있다. 로 이제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사용되었다. 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동주님 말씀하실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여기서 결국 웰 오더드 프로퍼티는 어떤 셋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성을 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존재성을 이용하는 그 대상이
지금 여기서는 K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그렇다기에는 K가 또 NR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부등식 전체 대상으로 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떤 갭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적 음, 갭이. 그리고 이걸 그냥 되게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보기만 해도 이 NR 플러스, 그러니까 NR 플러스 1보다 작은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뭐 작거나 같은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게 어떤 토픽이었으면, 그러면 어, NR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K가 반드시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웨로더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부등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등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NR 플러스 1에서는. 그러니까 네. 아, 그 NR 그런, 플러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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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아, 네네. 왜냐면은 뭐 NR보다, 그쵸, 그쵸. NR이 어떤 뭐, 네. 근데 이제 이 웰 오더드 프로퍼티라는 이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웰 오더드 프로퍼티는 부등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자기 자신도 같거나 같은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니까 부등식으로 써놨겠죠. 제일 네네. 작은 뭐 1이라고 해도 네네. 그쵸, 1이 그쵸.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K가 그 대상이, 그 웰 오더드 프로퍼티의 그 대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음, 이 부등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태클 걸 네. 생각은 없는데,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음, 네,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다. 옛날,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지금 K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논리적 단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그, 증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음, 어, 몇 줄을 이렇게 쓰잖아요. 수식으로만, 그리고 전칭과 특칭을 사용해가지고, 조건문, 이런 논리적 연산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들을 써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크래치 페이퍼들을 이미 생각으로 구상을 다 해놓고, 거기서 꼭 얘기해야 되는 것들만 이제 문장 스테이트먼트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이제 넘어갈 때 명확하게 이게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이래서 쓰인다라고 쓰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스크래치 페이퍼상 지금 했던 이 설명들이 우리가 K를 특정 지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n분의 K를 특정 지을 건데, 얘는 그 R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S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런 K를 찾고 싶어서 이제 그 기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쓰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쓰였겠네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방금 장육순 선생님 말씀처럼 더 직접적으로, 저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스크래치 페이퍼상, 그리고 생각상 이 부등식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등식 하나 쓸 거거든요. 증명 쓸 때도.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논리상 웨로드 프로퍼티가 쓰여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였고, 근데 그걸로는 이제 장혁 선생님은 성에 안 찬다. 이거는
그 이걸 써야 됐다라면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지금 제가 문제를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혁 선생님? 음, 어, 네, 네, 어, 네, 음, 저안 되면 채널직님한테 그 SOS 보내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막 네,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일단은 그냥 웨로더드 프로퍼티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하셈 약간 이랬잖아요. 네, 뭔가 아직 너희 레벨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도 그냥 패스한 그런 좀 나약함이 약간 있었는데 네. 어, 근데 사실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이 어떤 음, 근데 그게 없으면은 어디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음, 뭐 야, 너가 이거 플로우 홈스 이런 거 했는데 네, 어, 예를 들어서 막 너가 이런 거 했는데 야 이게 존재한다는 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NR이라는 거에다가 뭐 이 뭐 플로우를 이렇게 네, 네, 씌웠을 때 그러니까 NR보다 결국에는 작거나 같은 무언가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이게 있다고 너는 보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네, 아, 네, 네, 그 네, 말씀하신 거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니면은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정수 집합 전체에서 어떤 꼴찌가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수 음, 집합 안에서 이 정도로 자르면은 여기서 꼴찌가 있고 어딜 잘라도 꼴찌가 있고 어딜 네, 잘라도 그렇죠, 꼴찌가 그렇죠. 있고 이 네, 결국 그렇죠.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정수의 부분 집합도 메로더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가 이거는 네, 또 네, 어떤 만족을 논란의 한다고. 여지가 또 있지 않나요? 아유, 그건 없죠. 정의상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 네, 그러니까 정수의 부분 집합은 메로더드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네, 그러면 무조건. 그럼 결국엔 이 부분 집합 안에서 가장 작은 게 존재한다. 이게 결국엔 뭔가 좀 활용되는 어떤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음, 되게 그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만 이제 그 물론 영어로도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NR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웰로더드 프로퍼티를 그냥 사용했구나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이동준 선생님 말씀에서 그 틈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부분집합 그러니까 을 얘기를 하고 어 네, 이거 자체도 지금 NR 지금 여기 써 있는 부등식 가운데 있는 부등식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NR 어쩌고 NR 플러스 1 이런 그 부등호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부분집합이겠거니. 음, 그래서 저도, 약간 네. 그러면은 네네. 이동수 선생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네, 저도 아까 그 장혁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없을 때, 상정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애초에 제가 이 웰 오더드 프로퍼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프로퍼티가 결국에 그 무한이랑 연관돼서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 지점이 맞나요? 무한이 아니라 그냥 임의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수 집합에서는
웰 오더드라는 거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결국에 무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NR과 NR 플러스 1이라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틈이라는 게 결국 그 무한대의 어딘가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지점 이어서 거기서 키를 잡으려면 이게 웰 오더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음, 그거 짧게만 말씀드리려면 이제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일단 뭐 정수나 다 무한인데 어, 결국엔 유한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두 정수가 있는데 얘네 크기 어떤지 간에 더 작은 쪽에 있는 애를 몇 번 더 더하면은 무조건 얘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메인이 무한인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이 무한이다는 상관이 없는데 그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거는 다 유한 그 범위를 설정해 놓고 얘기하고 있는 유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수를 지금 뽑고 있으니까 n도 우리가 그 뽑은 거고 r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s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뽑는 거고 그러니까 뭐 무한이다 그러면은 그 전혀 뽑지도 않고 뽑을 수도 있나 없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뽑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일단 그 이동주 선생님 말씀에는 저는 도메인은 무한인데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유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을 적고만 넘어가면은 그 아까 그 없으면은 뭔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이 그냥 그 K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K를 확정할 수가 없다가 그냥 그 스크래치 페이퍼상 우리가 K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 이게 만족이 되는 성질로서 그냥 어, 존재하는 성질이다로만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이제 이게 안 와닿는다가 된 거 같고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가면 왜 처음부터 n분의 k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그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증명기초 내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각자 드는 생각들을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유리수는 그 well ordered property의 대상이 아니다. 아님이 이제 또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왜 K 따로 N 따로 했나? 죄송한데 저가 그 1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네, 네. 주십시오. 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고 이거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면은 n분의 k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보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증명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K를 한 번에 잡아서 증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n 따로 잡고 첫 번째 저번 주에 이게 존나 이상하다 했던 이너프 라지 n 잡고 그 다음에 K를 인티저로 잡고 이제 증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R랑 S에 넣으면은 두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증명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가 질문입니다. 어, 여기서 그 맨날에 써주신 그, 잠시만요. 요 부등식 있잖아요. 네.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 증명을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러면 어, R과 K 사이에 R과 S 사이에 이 부등식을 가지고 조금 뭔가 요리를 시작하려면 요 K라는 어, 거를 그냥 네, 임으로 잡고 여기 이 틈을 벌린다라는 걸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저는 그 R과 K, 음, S 여기서 이제 네. N을 곱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워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음, 어떻게 그 n분의 k를 바로 잡고 증명하나 했을 때는 저는 음. 어, 왜 저렇게 n분의 k를 떻게 하면 n분의 k를 바로 저렇게 갈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같은 이유로 그냥 n분의 k를 잡을 수도 있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근데 그냥 R랑 S가 보이니 거의 중에서 그냥 k를 문자로 잡아보겠다는 되게 재밌는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저는 R랑 S 사이에 n분의 k 잡으면 되지 않나? 라는 근데 생각이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음, R과 임의 실수인 R과 S 사이에 음. 유리수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n분의 k를 바로 잡는다는 거는 유리수를 잡았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증명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지는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꼴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른 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돼야 될 꼴이 있고 그 그게 이제 증명이 되도록 이제 말을 만들어 간다의 관점에서 이제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증명이 된다로 바로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만약에 그냥 뭐랄까 음, 근데 잠깐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 이제 n분의 k를 있는 거를 바로 보여야 되는데 바로 n분의 k를 잡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유효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냥 또 다른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저희가 가야 될 지점으로서는 저 네, 방식이 저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저거를 뭔가 기비법을 쓰지 않는 이상 저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들을 밟아서 결국에는 저걸로 가야 된다 음, 정도로서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규律법 예시도 이동주 선생님께서 그 본인의 발레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규律법을 쓰면 n분의 k로 바로 잡을 수는 있네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 이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R과 S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를 찾는 게 결국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특정할 수 있고 일반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라는 걸로 일단은 이거를 잡고, 뭐, 얘가 유리수가 되는 어떤 형태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K가 일단 어떤 형태를 아무렇게나 만든 다음에 얘가 유리수인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얘가 R이랑 S 사이에 있는 거. 이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게 결국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n분의 K가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약간 힌트라고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힌트 혹은 아니면 이 꼴을 이용해라라고 준다는 거는 좀 둘 중 하나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너네 이거 생각하기 너무 힘드니까 삽질하지 말고 그냥 이 꼴을 이용해서 해봐.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네 지능이 딸려서 아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K가 이 Q가 된다는 것 그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n분의 K 꼴을 활용해가지고 n분의 K 꼴을 활용한 다음에 n은 그냥 자연수니까 n은 그냥 빼놓고 K가 어떤 꼴이 될 수 있는가를 일단 우리가 디자인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n분의 K가 결국에 이 꼴이 이제 유리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 사이에 있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그대로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스텝에서 이제 우리는 왜 n분의 k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의미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동준이께서 그 의문을 가지신 이제 이게 유리수가 되는 건 어떻게 알죠? 그냥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오히려 이 꼴로 디자인되는 어떤 큐를 만들 수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승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Q가 되는지를 보이는 게 우리의 미션인 것 같고, 이 n분의 K로 잡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아이디어 측면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어떤 네. 되게 직관적으로 막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아이디어 측면이기 때문에 힌트로 주어진 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이제 아까 전에 정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그냥 K라는 거 하나로만 유리수 하나로 갖고 놀면은 그 틈새가 너무 좁으니까 N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 간격을 벌려주면 2번에 접근하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분의 K라는 꼴을 활용하면 좀 더 접근이 쉬워진다라는 힌트를 저희한테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 참, 저는 방금 자육 선생님 말씀이 웰 오더드 프로퍼티를 그 쓰는 이유를 그냥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그,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되게 그냥 심플하게 답안을 생각했었어요. 혹시 이준석 선생님 잘 그, 그 스터디 참여하고 계신지, 네, 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가 유리수를 생각을 하고 싶으면, 사실 유리수는 그 유리수보다 더 쉬운 게 정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더 쉬운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 변형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미 그, 그, 이거는 약간 그, 결국에는 약간 사후적인 답안이라서 이거야말로 약간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단계에서 그냥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는 못 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니까 하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밝히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n을 잡아버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n을 잡은 이유는 R이랑 S 사이에 그냥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서 였고 근데 거기서 그 n을 잡긴 잡았는데 얘가 어디에 R이랑 S를 모르니까 n분의 1을 그냥 뭐 어쩌고 큰 n 뭐 충분히 큰 라지 n을 잡았다 해도 얘를 고정을 못 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R이랑 S가 어디인 줄 알고 그 n분의 1을 고정을 시킵니까? 그 차이는 알겠는데. 차,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 K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구나. n분의 K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n분의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제 그 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분의 K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요. 충분히 큰 라지 n. 그리고 K는 어쩌고 정수, 그냥 정수로 지금 잡고 시작을 해버리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한 번에 논하기에는 아,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일단 n은 그 R과 S의 차이로 잡아놨으니 아, K를 생각해보자가 된 거고, 그래 고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이런 생각이 또 가능하고 두 번째로 생각한 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유리수랑 그 유리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정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정수의 나눗셈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정수를 생각해 본 다음에 어 유리수를 만들어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가 되는 거고 이 여기 이 라인에서 그 K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웰오버더 프로퍼티를 사용했다가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대.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그 이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를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수 안에서도 이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유리수는 웰오버더 프로퍼티가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정수로 K를 따로 빼놓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의미를 갖는구나 를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스터디에 왔는데 아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 이거는 너무 부족한 생각이었구나가 일단은 그 드는 생각. 근데 그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절대 이제 사용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산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조밀도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 뭘 잡아도 걔보다 그 어떠한 한 집합의 부분 집합, 지금 집합 유리수겠죠? 유리수의 부분 집합으로 얻은 구간을 잡아요. 그 구간 안에서 걔보다 그 최소원소를 뽑는다 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저희 선에서 사실 연습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쉬운데 그냥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면 돼요. 최소원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유리수에. 뭐 let 뭐 유리수 하나 하고 그 데리그지스트 해가지고 이거 그 존재한다라고 하자. 근데 그 바로 다음 줄에서 카운터 날릴 수 있죠. 2분의 1로 그 엡실론을 잡아요 그냥 그 어떤 그 구간 안에서. 근데 걔보다 그냥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엡실론보다 2분의 1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2분의 1 엡실론이 더 작다라고 그 한 줄만 써주면은 그냥 규律법으로 증명이 되죠. 그 유리수는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그 작동하지 않는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유리수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아, 정수로 따로 떼어내서 접근을 하면은,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이런 식으로, 아, 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분명히 저도 갭이 있다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런 질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발견하고 이 스터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한 두 달 전쯤에 이거 완전 전에 이런 그 비슷한 거 증명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바라보자를 이제 제 기억상 이제 장혁선 선생님하고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랑 지금 그 같은 얘기죠. 그 분모 따로 보고 분자 따로 보고 뭘 하는 게 좀 더 쉽다. 그리고 그게 이야기하는 게 그 여러 가지 변수. 이것도 지금 R이랑 S가 이제 뭐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변수지만 그 n분의 k도 지금 두 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으니 하나 확실히 하자. 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저는 굉장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논리 과정이. 음, 네. 그래서 그 이번까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유리수는 그 well-ordered property의 대상이 아니다. 그 저 이것도 1번은, 아, 네. 먼저 마셔 하시죠. 네. 하셨나요? 네, 다 했고 그냥 네. 그 아,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은 또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저 1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2번의 경우 그 WOP의 대상을 논할 때는 그 범위가 어, R과 S가 이제 S가 R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사이에서 그 중간에 K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왼쪽에 있는 부등호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WOP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등호가 어, 있으면 제일 작은 거는 개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등호가 정확합니다. 그런 네,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증명상에서 계속 막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NR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얘가 그 정수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등호가 들어간 거지. 유리수까지도 성립을 하겠네요. 유리수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NR이. 네, 음,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거를 되게 그 조밀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혹시 저희 0부터 1까지 오픈셋이랑 클로즈드셋 그 증명 연습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완전 초창기 때 했는데 그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채널적인 그 커리큘럼에 이거는 그냥 그 의존이랑 그 독립 잘 보면 된다.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엑서사이즈로 이제 나갔던 문제인데 저는 이거 유리수 조밀성 하면서 오픈이랑 클로즈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냥 직관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냥 한 가지 썰로만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조밀성은 그러니까 오픈이면은 어떤 구간이 이제 सब셋에서 오픈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 닫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유리수와 같이 유리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점까지는 가는데 만약에 이게 정수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가 돼가지고 그 최소원소처럼 그냥 얘가 마지막 기준선이 잡혀버리거든요. 최소원소가 있는 것처럼 이게 클로즈드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오픈이 돼버리면 지금 유리수처럼 그냥 무작정 가기만 해요. 어, 계속 걔보다 우리는 절반 더 작은 애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 सब셋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다가 그때 했던 그 오픈셋 클로즈셋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정수의 이런
이산성하고 유리수의 조밀성이 저는 솔직히 오픈셋, 클로즈셋 할 때 이게 위성수학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약간 증명할 때는 했는데 어, 뭐지? 그러니까 어째 뭐 나중에는 하겠지. 그리고 하나도 그러니까 감이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셋, 클로즈셋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수학이 추상적이고 뭐든지 뭐건 간에 그냥 생각으로 하는지도 간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픈셋, 클로즈셋은 그 느낌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근데 유리수 조밀성 이거 하면서 이런 느낌이네가 이제 잡혀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웰오더드 프로퍼티랑 인덕션 수학적 균화법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그 균화법 그거는 그냥 1 성립하는 거 보이고 n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면은 그거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 성립함 이렇게 그냥 데피니션만으로 우리가 조질 수는 있잖아요. 몇 번 썼고 그를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쓸 거고 근데 근데 웰 오더드 프로퍼티가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면은 귀납법 자체도 그냥 라인만 따라가면서 그래 그냥 일 넣고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진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대상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게 진짜 확실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개별적인 경우에서 트루를 만들어내는구나가 우리가 무한을 진짜로 못 다뤄봐도 음, 그게 구체적으로 느껴질 거다라는 생각은 물론 웨로드 프로퍼티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 문제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 약간 무기 사용법을 조금 배우면은 어떤 개념이 와도 이런 식으로 다뤄나가면 되겠구나가 좀 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터디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인가요? 네, 저는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뭐, 네. 이준석 선생님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내용에 대해서 그럴 건 없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지난주 장가에도 웰 오더드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들었었다가 정확한 데피니션을 보고 그래서 저도 잠깐 이제 스터디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확실히 이제 뭐 N을 제가 처음에 잡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n분의 k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K는 어차피 자연수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을 N으로 곱해가지고 최대한 이 자연수 안에서의 웨어드 프로perty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이 링킹이 좀 전 오늘 하면서 좀 다시 음, 재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은 다 같이 그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정의만 한번 써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각자 그
각자 그 노트에 써보시고 써본 다음에 좀 이 정의가 뭘 뜻하고 있는지 서로 소감을 나눠보고 어, 네,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네,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끝내버리실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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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초반에 약간 못 들어가가지고 네, 잘 네. 모르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뭔가 본인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를 나눠 보신 적 있었나요? 아, 네, 없었습니다. 네, 없었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동주 선생님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뵈가지고 그때 혹시 가실 분 없나요? 2월 14일에? 아니, 15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기대도 콜로키움 하는 거 네, 그건가요? 콜로키움 하는. 아, 10월. 어차피 네, 진규순이 오프라인으로 가실 분 있는지 혹시? 저는 이번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이 멀어서 아, 네. 아, 사실 그, 네, 네. 네, 그 뭐지? 어제 네, 네. 채널지기님께서 그 비용 말씀하시면 돼주실 것 같긴 한데, 시간 때문에 비용은 네, 해결돼도. 네, 그쵸. 제가 어제 여수에서 왔거든요. 근데 다음 음, 주에 또 다시 서울로 가는 게 그 아,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 음, 약간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근데 제가 저도 안 이제 당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뭐 이 오프 더 네, 레코드로 그냥 서로의 그런 방향이나 이외에 지금 네, 이거는 좀 좋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녹화는 잠시만요.